여기 온 이후로 식사도 거부하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단 한마디도 열지 않는 악질 범죄자.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저는 독종은 처음입니다. 베테랑 경찰관들도 고개를 젓는 독종 중의 독종이었죠. 짜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가 들어가서 나는 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실에 홀로 들어가겠다는 남자. 게다가 안에 있는 CCTV 전부 다 꺼주십시오. CCTV를 꺼달라 하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부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일 전부 다 저희 쪽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심지어 수갑도 풀어주시고요. 수갑이요. 수갑도 풀라 합니다. 이어서 방에 입장하더니 참교육을 이어나가죠. 대체 이거 정강철. 뭐하는 남자일까요? 몇 주 전 바다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배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사람, 아니 시체였죠. 게다가 눈이 뽑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핏물을 닦아내는 선원들. 이어서 한 남자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라 명령하죠. 배 내부엔 밀항 중인 사람들과 사시나무 떨듯 몸을 주체 못하는 털보 한 명이 대기 중인데 선원들이 명령에 따라 꼬마 한 명을 강제로 데려가려던 그때 힘숨털이 선원 모두를 도륙내기 시작하죠.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특공대의 눈앞엔 해상에서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 중인 흔적과 마치 사자를 풀어놓은 듯 끔찍하게 몰살당해 있는 조직원들이 보입니다. 그때 순식간에 모두를 끝장낸 힘숨털이 투항을 하죠. 국정원에서 곧바로 실원 조회를 시도하는데 락이 걸려있는데요. 일반 등급으론 조회조차 불가하고 제 보안 등급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팀장이 승인을 하자 이거 이미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확인한 팀장은 사색이 되더니 곧바로 휴가 중인 국장을 콜합니다. 오늘 분명 몰라? 그리고 전화를 받은 국장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리로 데리고 와. 모든 걸 접고 바로 출근해 긴급회의를 시작하죠. 적에 의해 우리 원이나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점을 추적해 응징을 가하는 보복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정보국 산하에 최정예로 구성된 흑양팀이라는 비인가 TF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이 흑양팀의 최고의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초엘리트 요원 한지혁. 1년 전 그는 임무 완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의문의 세력에 의해 동료 2명과 함께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는데 한 지역의 사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무려 1년 만에 이걸 한번 보시죠. 야수와 같은 몰골로 살아 돌아온 것이었죠. 국정원은 곧바로 호송 중이던 한지혁을 인터셉트해오고 검사를 해보는데 그의 온몸엔 수년간의 고문 흔적과 심지어 혈액 속에선 수십 종의 신경 화학 물질이 검출됩니다. 그 중에 제다이피, 집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뇌에 영향을 미쳐서 기억을 지우는 약물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가 실종되었던 1년간의 기억을 삭제한 상태였죠. 이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보는데 이름이 한지혁 맞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맞다는 대답만 하던 그는 같은 팀 동료였던 오경석과 김동욱이 사망했다는 건 들으셨죠?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죽은 동료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아니요. 겨우 이겁니까? 처음으로 말을 이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지를 건너온 사람에 대한 예우입니까? 묻는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질문을 해야 될 건 그쪽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으로 한지혁 씨,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멀지 말고 감정을 표출하죠. 1년 전 중국 단둥 배어 원투 이동 중. 임무를 수행 중인 지역과 팀원들. 확인. 쩐나 응징이 생성 근거인 흑양팀답게
광역. 한번 특정된 목표물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마약이면 마약. 일단 그들의 타겟으로 설정되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날 저녁 아지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역팀. 그런데 아무도 알 리가 없는 그들의 아지트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인셉션. 진정하세요. 지금은 체면 상태입니다. 사라진 기억을 되찾기 위한 최면 치료 상태였죠. 천천히.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지워진 지역의 머릿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끝도 없는 암흑뿐입니다. 자체가 숫자를 쓰면 바로 깨어날 겁니다. 작전 수행률 100%였던 흑양팀, 그리고 그들의 리더 지역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며칠 뒤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지역이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수상해 보입니다. 자신과 같은 층에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극도로 경계를 하게 되는 일상생활 불가의 수준이었죠. 텅텅 빈 집에 들어가서 지리산 PPL 한번 조져주고 경영이 형 뺨치는 고독을 씹어줍니다. 졸라 고독하고만. 온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도 우울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이 상처들에 대한 단 한 가닥의 기억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날 저녁 고독 페이지 2를 찍던 중 본인의 집으로 반복해서 수상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깜빡이는 불빛. 누군가 설치해놓은 모스부호였죠. 그대로 메모지에 받아 적어보자 처음 집에 들어올 때 껴져 있었던 전단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엠마트. 이어진 숫자는 보관한 번호 08과 그 비밀번호 2581을 의미했죠. 안에 들어있는 것은 USB. 곧바로 연결해서 파일을 켜보는데 지금부터 본인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기회는 단 한 번뿐일 테니까. 등장합니다. 이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난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1년간 약물 투입으로 지역의 기억을 지운 것은 내 기억을 바로 스스로 지운 거야. 자기 자신. 이것이 말로만 듣던 본인 등판 레전드. 지금 네가 처해 있을 상황들, 그 뒤에 배신자가 숨어 있어. 넌 그 배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해. 내가 지금까지 안 하는 걸 전부 다 설명해주지 않는 이유는 쓸데없는 선견이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배신자를 찾는데 방해가 될지도 몰라. 그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백지 상태로 배신자를 찾기 위한 그야말로 메소드 전략이었죠. 명심해. 의심하는 게 곧 생존이야.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이들의 몸짓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야 돼. 꼭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찾아갈 거야. 반드시. 한편 같은 시각 무언가에 의해 잔뜩 취해 보이는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지만 즉사를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인기 아이돌 가수인데다가 마약으로 인한 사고였죠. 최근 들어 국내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들여온 일명 윤 사장에게 수배령이 떨어지지만 그는 지금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 사장이라고 그동안 저희한테 물건 받아서 전국으로 쪼갰던 업자입니다. 경쟁 조직들이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니들 뭐야? 만만치 않은 세력을 보유 중인 윤 사장이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간접 협박을 하자 보스가 등장하죠. 이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윤 사장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륙냅니다. 한편 주차장을 나서는 국장의 길을 급하게 막아서는 요원 한 명.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약에 취해 사망했던 아이돌 사건을 역추적하던 중 방금 전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입수하게 된 것이었죠. 윤 사장을 잔인하게 도륙낸 남자의 정체는 화양파의 2인자 장광철이라는 자입니다. 화양파. 1년 전 지역이 쫓았던 화양파의 2인자. 지역이가 쫓았던 그놈들입니다. 그 시각 자료들을 깔아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지역도 2년 전 화양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린다. 과장님께서 지금 뒤를 캐고 계신 그 화양파라고 하셨죠? 굉장히 위험한 놈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화양파는 줄기에 불과해. 그 밑으로 뭔가 거대한 뿌리가 얽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몇 주 뒤 이 과장은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모든 요원들이 같은 날 동시에 무참하게 살해당하죠. 이에 국정원은 지역을 비롯한 최정예 요원 3명을 호출하고 너희들의 임무는 단 하나. 흑양팀다운 임무를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하달합니다.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는 이번 사건으로 순직한 김동완 과장의 코드명을 따라 불검 프로젝트라고 명명한다. 프로젝트 결성 직후 지역은 곧바로 김동완 과장의 정보원에게 접근하고 화양파의 조직도를 파악한 뒤 참교육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던 찰나 누군가 아지트로 노크를 해오고 잃어버린 기억의 시작. 딱 그 이후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은 상황. 누굴까? 그 자는 우린 분명 화양파의 뒤를 캐고 있었어. 고로 지역은 거기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화양파부터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때마침 국정원 측도 일차입니다. 장광철이 확실합니다. 마약 사건과 연루된 화양파 장광철을 타겟으로 잡고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는데 장광철이 잡혀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지금 남부로 경찰서에 잡혀있는 장광철을 풀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즉각 본국으로 추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안을 죽이겠다. 반드시 명심해라.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장광철을 풀어줄 때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남자. 하루에 한 놈씩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물이다. 여보세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지역에게 긴급 콜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사고 후 휴식 개념으로 지원부서에 배치시켰던 그를 급하게 다시 현장 회의로 부른 이유는 화양파와 관련된 일을 다루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겠어? 국정원 내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죠. 본명은 장광철이 아니라 최강철입니다. 중국 연변 자치구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톡 출생이고요. 조선족 아버지와 러시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10대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맨손으로 죽이고 자기 성을 스스로 바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화양파 조직 내에서 두목 황무슬의 신임을 얻고 있는 화양파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장광철을 풀어주고 아까 메시지를 전달했던 남자, 아니 경찰이 그리고 놈들이 경고했던 대로 잔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체에서 발견된 자상이 30군데가 넘어. 장광철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그들이 경고한 추가 살인 시간은 다시 다가오고 있는 상황. 경찰 쪽은 물론이고 우리 쪽도 예, 알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겠죠. 지역은 아주 침착하게 지금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일 테니까요.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화양파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장광철이 뭔가 노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한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권이 걸려 있거나 두목 황무술과 연관이 있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다 지켜가면 이들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장광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그것부터 알아내야죠. 그걸 알아내게 되면 이 싸움의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장광철 제가 신문해보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역이 신문을 하게 되었고 아까 그 인트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역의 얼굴을 보고 웃기 시작하는 장광철. 뭐야 저 새끼. 당신 부하들이 당신을 구하겠다고 경찰관을 죽였어. 여기가 아무리 본토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지나치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매력 어필을 하자 알겠어. 시간은 많으니까. 그쪽에선 과거를 문신으로 새긴다고 하던데, 그지? 생전 처음 보는 네 과거는 어떤지 구경 좀 해보자. 지리는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소매치기로 들어갔었네. 거기서 성년식을 보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강간으로도 들어갔었어. 그의 모든 인생을 파악할 수 있었죠. 상대가 이어서 남자. 슬슬 긁어대기 시작하고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 취향이 그쪽으로 변한 거야? 아니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당한 것 때문이야? 보통 드라마였으면 분노한 범죄자가 최소 한 대라도 때렸겠지만 상대는 지역좌. 그렇게 2차 교육을 당한 장광철은 똑똑히 잘 들어라. 승래, 처음으로 입을 열지만 절대 이유 없이 피를 아예 본다. 단지 너네같이 얼빠는 새끼들이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도무지 이해 못할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너는 우리 상대가 아예 된다. 같은 시각 예고됐던 추가 피해자가 아주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고 이어서 경찰서로 피해 경찰관의 손이 배달되죠. 그리고 손에 새겨져 있는 한자를 보고 이전 김 과장 시체에 적혀있던 똑같은 한자를 떠올린 지역은 신문실의 문을 잠그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참교육 페이지 3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뭔가 말하고 싶어지면 숨으로 바닥 두들겨.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안 나올 테니까, 알았어? 가만히 있어. 대체 뭐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형,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장광철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여전히 이해 못할 소리만 늘어놓지만 한지혁이 지역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파악하죠. 이어서 돈을 받고 장광철의 운전기사로 고용됐던 아저씨도 신문에 보지만 뭐 사소한 걸로 좋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없습니까? 어림없다.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수학은 1도 없는 채로 조사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가득 메운 불법 체류자들. 뭡니까? 불법 체류 자진 신고하겠다. 보통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 경찰서에,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안 그래도 장광철 사건으로 바쁜 관계로 그냥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한창을 가던 중 무언가 싸늘함을 느끼고 같은 시각 경찰서 자진 신고 중이던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12시가 되자마자 마치 신데렐라처럼 깽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황영, 어? 이 새끼를 이런 애미 숙내가 새벽에 마을까지 내려서 다 물어 죽이고 왔단 말이야. 지역은 곧바로 경찰서로 돌아가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서 한 무리들이 도착하고 서로 들어가더니 경찰관들을 무참히 살해하기 시작하죠. 두말하지 않는다. 이 새끼 마가지 따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문 열어. 이어서 장광철을 꺼냈는데 그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박습니다. 그의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 새끼를 이런 애미 숙내가 새벽에 마을까지 내려서 다 물어 죽이고 왔단 말이야. 화양파의 보스 황모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실수 한 번 했다는 이유로 그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2인자 장광철을 마치 파리 죽이듯 죽여버린다. 뒤늦게 도착한 지역은 늦게나마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추격을 시도하죠. 가까스로 한 대는 전복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한 지역이. 기다려라. 조만간 찾아갈게. 황모술은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시 돌아간 경찰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경찰서 습격 대참사. 지역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CCTV를 돌려보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김 과장의 정보책이자 1년 전 자신들에게도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정보책 이충길이었죠. 그리고 그날 문을 노크했던 사람 또한 그였습니다. 그래, 이충길 그놈이었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드라마 검은 태양, MBC와 웨이브에서 무려 150억을 투자해 제작한 블록버스터 드라마인데요. 개인적으로 1화는 등장인물과 배경 설명이 주를 이루면서 확신을 갖진 못했었는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는 2화부터 정말 재밌게 보았습니다. 한편 영화 같은 스케일과 더불어 탄탄한 스토리로 MBC에서 작정하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15세 관람가를 받기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점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이슨 본 같은 먼치킨류에 환장하는 편인데 이런 시원시원한 수위와 국정원 엘리트 요원 한지혁이라는 캐릭터를 결합해 한국형 첩보 액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필모에선 근육남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로 접했던 남궁민 씨의 벌크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국정원 최고 요원에 걸맞은 누구든 제압할 수 있는 강인한 신체를 만들어서 작품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와 더불어 정확한 딕션의 중저음 보이스로 등장 때마다 드라마의 몰입을 확 올려주는 지리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또 유튜버로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전달드리자면 1회 해양특공대로서 등장했던 엑스트라들 중 에이전트 에치와 로건님이 깜짝 등장했는데요. 이런 이스터에그적 요소들도 눈여겨보시며 감상하시면 재미가 한층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은 태양은 매주 금, 토, 저녁 10시 채널 M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2화까지의 내용이고 이 다음 내용인 3화는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